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실 사이에 7인의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선이 있다 없다, 7인회가 있다 없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남북 간의 긴장 관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국민들 입장에선 여러 가지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요즘, 오늘도 박정호 핫스팟을 통해서 뉴스를 현안을 한 번에 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순서 손병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손명환입니다. 네. 자, 뭐 여기저기서 지금 뉴스가 터지고 있는데 손 기자가 주목한 뉴스 첫 번째 어떤 겁니까? 예, 어제 좀 신조 두 개가 나왔는데 네. 이게 좀 묘하게 대비가 돼가지고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신조 두 개. 네, 여당 내 분이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큰 뉴스인 것 같은데 네. 한동훈 대표 쪽에서 이제 한남동 라인이라는 얘기를 꺼냈고 네. 친윤 쪽에서는 이제 도곡동 7인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남동 라인과 도곡동 7인회. 네, 뭐 일곱 간신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곱 간신. 거의 뭐 동아일보에서 일곱 일곱 처음에 간신이라는 얘기도 처음에 뭐 하던데. 십상시라고 했다가 뭐 이론들이 막 늘었다 줄었다 칠상시, 하고 칠상시, 일곱 네, 간신, 한남동 라인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예, 그거에 네. 대해서 뭐 일단은 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음,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어쨌든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걸 하고 좀 대통령의 어떤 인사권이 걸린 문제를 좀 음. 지적했다는 게 아하.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보다는 좀 더 수위가 굉장히 음. 높아졌다는 느낌이 분명히 듭니다. 그러니까 이 여당 대표가 대통령실의 인사에 있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은 제 기억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없었어요. 예, 없었죠. 예. 네, 보통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전에 네. 당사자가 물러나거나 뭐 그럼요. 논의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거의 뭐 전면전 수준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또 용산에서는 공개적으로 또 비선은 없다, 대통령 라인만 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더라고요. 예, 뭐 일단은 왜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네.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뭐 날짜가 정해지지 않지만 일단 독대를 하기로 했고 근데 음. 사실 지금 그 독대에서 어떤 성과를 낸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예. 일단은 앞으로의 어떤 여당이 가야 될 정치를 위해서라도 나는 음. 대통령 만나도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예고편을 지금 아, 펼쳐주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고편.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예. 뭐 별 얘기 없이 뭐 분위기가 그냥 뭐 차 잘 마시고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거 음. 아니에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는 이런 얘기를 다 꺼내가지고 했는데도 대통령이 안 음. 들었다. 네. 뭐 그런 어떤 알리바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네, 그런 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 어쨌든 굉장히 뭐 대통령시도 대통령시지만은 음. 어쨌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여당 내에서는 숫자적으로 소수잖아요. 그렇죠. 예, 좀 그 반대쪽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발끈할 만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던지고 있어가지고 네. 뭐 오늘도 좀 더 봐야 될 것 같네요. 그 지금 한남동 라인 대 도곡동 7인회, 이걸로 지금 대비가 되는 것 같고, 한동훈 대표는 한남동 라인이 있다, 그러니까 친한계에선 얘기를 하고 있고 인적 쇄신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도곡동 7인회가 문제다, 한동훈 그런 식의 정치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권성동 의원이 뭐 친윤 쪽에서 반박을 또 공개적으로 한 셈이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예, 이러다 보면 전면전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이거. 사실 예. 예, 권성동 의원이 어제부터 라디오 인터뷰 통해 가지고 네. 왜 지금의 어떤 한동훈 대표 메시지 같은 게 공개적으로 나가느냐 그런 얘기를 음. 했거든요. 음.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 쪽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 그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어. 대표를 이제 면박 주는 얘기를 왜 공개적으로 하냐 얘기를 했는데 서로 이렇게 서로 가면서 서로 서로 이렇게 예, 얘기하네요. 예, 어제 그제 좀 약간 말이라든가 이런 수위가 음. 에스컬레이트 되는 과정을 거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 도곡동 7인의 얘기까지 나왔는데 음.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네. 그냥 보통 사람들면은 이게 무슨 도곡동 7인이니까 갑자기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뭐가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화가 났나 보다, 짜증 났나 보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예. 이걸 또 당대표실에서 예. 도구동 7인회가 없다 또 이런 식으로 또 공식적인 입장을 냈다는 음. 게 저는 그게 더 좀 약간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그것도 예. 진짜 이제 감정 싸움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서 독대를 다음 주에 한다고 해도 독대를 통해서 뭔가 성과가 나오기도 어려워 보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독대가 있을 거냐 정말 독대가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의무심이 좀 들더라고요. 독대는 하겠죠, 독대 그래도? 반발 아닙니까? 독대를 할 수 있을까? 또 재보궐선거 결과까지 아마 저희가 지켜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한번 한남동 나인데 도곡동 7이네. 아, 이게 재밌는 조어까지 탄생한 지금 여권 내 분열 양상, 다툼 양상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한강 신드롬 이 얘기가 지금 거론되고 있고 거기다가 텍스트 힙 이 단어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인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설가 한강 작가의 뭐 침묵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침묵이 곧 끝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예, 한강 작가가 네. 이 수상자 발표하고 나가지고 이 스웨덴 할리먼과 한 7분 정도 인터뷰한 거 제외하고는 메시지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보통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좀 나라로서도 이제 경사스러운 일이니까 뭐 그러니까 비슷한 좀 이 정도의 이벤트를 하면은 펼쳐지는 그림들이 다음날 뭐 좀 기자회견하고 기자들 우르르 몰려오고 그것도 대서특필되고 네. 또 한동안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경사스러운 분위기가 하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메시지가 거의 안 나오고 있고 네. 이 목요일 날 이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라는 행사를 가기는 가는데 이것도 원래 선약이 됐기 때문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한강 작가가 무슨 정치인은 아니지만은 어떤 이게 이 기자회견 한다는 메시지도 아버님 통해서 나왔거든요. 이거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어떤 그런 말을 자제함으로써 오히려 메시지를 좀 강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내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7일 이 시상식의 모습을 드러내면 여기서도 뭐 스피치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뭐 사실상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는 첫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아마 여기에 기자들이 또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뭐 문학계 담당 어떤 기자들뿐만이 아니라 네. 워낙 이제 사회적인 현상이 됐고 음. 저는 책을 판매를 하는데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고 나서 네. 한 며칠 동안 100만 부 넘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예. 그 그래요. 정도면은 사실 뭐 한 1,000만 관계? 그 네. 정도의 어떤 급으로 어떤 출판계에서의 어떤 사건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음. 어쨌든 뭐 지금 한강 작가의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목요일 날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도 그 작가의 메시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텍스트 휩 뭐 그러니까 독서하는 사람이나 행위를 멋있다고 평가하는 현상을 일컫는 그 신조어 얘기까지 이번에 이제 한강 작가의 수상과 맞물려 가지고 이게 좀 문학계 이제 독서를 좀 많이 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문화계가 좀 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우리나라 이제 독서량이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낮다고도 하고 음. 뭐 그게 뭐 유튜브 영향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어쨌든 뭐 좀 이 영상으로 보는 것과 이제 책을 보면서 또 생각하는 것과는 좀 네. 다른 행위인 것 같아요. 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것들의 어떤 활성화 같은 것들에 좋은 영향을 준다면은 네.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신드롬이 얼마나 길게 또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이것도 저희가 많이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송 기자 말씀 잘 들었고요. 내일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들어온 소식들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